어느덧 10월입니다. 아침에 문 밖을 나서면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게 완연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이죠. 얼마 전 버스를 타니 다리에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살펴보니 좌석 아래에 설치된 히터가 따스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니 조금 쌀쌀해지니 금세 따스한 바람을 불러오는 게 참 편리한 시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야 따스하고 시원한 바람을 불러와서 계절을 잊고도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몸이 편한 것에만 길들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보다는 겨울날의 안락함과 여름날의 시원함이 더욱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매서운 추위와 축축 처지는 더위를 떠올립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룩했던 그나마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순간에 얻어졌으니까요.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107방 방송입니다.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김기사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자주 보는 것 같네요. 네, 뭐하고 삽니까? 요즘에 뭐 똑같죠, 뭐. 어제 정신적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예, 뭐 이런저런 뭐 정신적 타격 받을 일도 있고, 네. 즐겁게 웃을 일도 있고, 예, 그런 네. 거죠. 그럼 오늘 방송이 107방 우리가 같이 본 영화가 인턴이죠? 인턴. 네, 네. 인턴이고 107방이네요. 금방이네. 저희가 그 100방 네. 특집 방송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네, 훅훅 넘어갑니다. 그러게요. 107방이면 빠르네요. 네, 시간이 빠른 건지 저희 회차가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시간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용량 제한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음. 진짜 자유롭게 한 이틀 3일만 해도 방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네, 뭐 덕분에 뭐 영화도 자주 보게 되고요. 네. 영화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네. 네, 뭐 기분이 막 되게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뿌듯한 감정이 먼저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딱 산행할 때 그러잖아요. 산 올라갈 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많이 간 것 같지 않은데 돌아보면 엄청 높이 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팟캐스트 한 거를 어플을 켜가지고 쫙쫙 내리다 보면은 1방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죠. 네. 저희 1방이 뭐였죠? 1방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지금 뭐였지라뇨. 그쪽이랑 같이 한 거잖아. 예, 그렇죠. 예. 오래되었고,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작년 3월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영화들, 네. 그리고 많은 영화들,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 모토가 그랬어갖고, 지금 최대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청취자분들과 약속한 건 제대로 지켰네요. 그렇죠. 네, 질보다 양이니까 사실 그 모토가 단일 배속 축구방에도 그 모토가 있었는데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해야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 폐업하고 이제 리부트. 요즘 리부트 유행이니까 네. 리부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인턴 하면은 왠지 사회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예고편이나 네. 포스터 보고 이 영화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정말 미국식 코미디인데 이제 저질 코미디가 아닌 그런 약간 로맨틱 코미디 비슷한 네. 작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스터만 봐도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분위기 자체가 이 영화의 포스터나 예고편 이런 것들이
로맨틱 코미디 느낌이 나죠. 네, 근데 그렇죠. 로맨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고 그냥 코미디, 드라마가 섞인 코미디지만 상당히 로맨틱 코미디처럼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코미디라고 했는데 장르가 공식적으로도 코미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코미디보다는 약간 드라마나 성장 영화라고 네, 그렇죠. 봐도 무방할 굉장히 저는 괜찮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애네 서웨이가 주연했던 영화 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 그 장면들도 오마주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영화 톤이 상당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고 음.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이 낸시 마이어스잖아요. 네네. 네, 낸시 마이어스를 박 기사가 상당히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하는데 네. 우선 집에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와이프가 그 로맨틱 홀리데이인가요? 네네. 예, 그 영화를 한 4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4번이 아니라 40번이요? 예, 왜냐면 영어 공부하기가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사랑, 네. 그기가 이제 카메론 디아즈랑 타이타닉 여주인공,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데, 이게 영국 발음, 미국 발음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아. 조화롭게 잘 나오고, 그리고, 막 비속어 이런 것도 많이 안 나오고, 네. 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고 그 예전에 대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듣기도 하고요. 네. 예, 영화는 안 보고 듣기만도 하고 그리고 OST랑 어느 장면에 뭐가 나온다 이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 영화 중에는 애수라는 영화가 그렇게 영어 공부하기 좋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민병철 어학원 하는 그 민병철 씨가 애수 오랜만에 얘기를 듣네. 몇 번 하시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애수라는 영화는 또 쓰이는 용어 자체가 품격이 있는 용어들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발음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영어 공부하기 좋다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되네요. 그쵸. 발음과 이제 실생활 영어니까 아, 네. 거기선 최대한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작품을 내는 것 같아요. 네. 나이도 좀 있으셔서 그런지 네. 저희 아빠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참 드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5년에 한 번씩 내는데 이번에도 한 거의 4, 5년 만에 네. 나온 작품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습니다. 상당히 과작이에요. 영화를 많이 안 찍고 네. 영화가 딱 보면 6편 정도예요. 이게 인턴 전에 로맨틱 홀리데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사랑은 너무 복잡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What You What Mean You Want Want. 페어런트 트랩 이 영화들 몇 면이 사실 가벼운 영화들이지만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네, 뭐 그 심심할 때 돌려볼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들이 많죠. 네, 팝콘 무비지만 보고 나면 기분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영화들을 많이 찍으시는 낸시 마이어스입니다. 네, 뒤끝이 좀 좋은 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칭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In retirement, there'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in creativity.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soon. I'm Ben Whitaker. I have an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I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How old are you? 70. You? I'm 24. I know I look older. It's the job. It ages you, which won't be great in your case. Sorry.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Don't feel like you have to dress up.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Old school. At least I'll stand out. I don't think you're gonna need a suit to do that. Want the door open or closed? Doesn't matter. Open, actually. You get used to me. Look forward to it. Mandarin sure keeps busy. Mr. Congeniality. Everybody loves him. Here she comes. Hey, Beck, what's up? You look really nice. How long can a woman be mad at you for? I assume you talked to her, apologized. I emailed her. Subject line, I wrote, I'm sorry, with like a ton of O's. So I was like, I'm sorry. With the sad emoticon where he's crying. Our investors just think that a seasoned CEO could take some things off your plate. I did not see that coming. She's just trying to do right by everybody. The company, the family. The pressure is unbelievable. You started this business all by yourself a year and a half ago, and now you have a staff of 220 people. Remember who did that?
Good times. The truth is,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feel calm, more centered or something. I could use that, obviously. How in one generation have men gone from guys like Jack Nicholson and Harrison Ford to... Oh boy. I'm Fiona, the house masseuse. Love that there's another oldie but goodie here. How's that been? Well, so that's oh boy. You're not as old as I thought you were. 딱 눈에 보이는 스토리죠. 70세의 노인이 잘 나가는 쇼핑몰에 인턴으로 들어가갖고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 네. 예,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게 이 영화의 특징이고,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징으로 둘 게 없어요. 사실 딱 봐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영화 내내 펼쳐집니다. 네. 그냥 힐링 무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거고요. 70세 노인이 잘 나가는 쇼핑몰에 취직을 해갖고 벌어지는 이야기고, 이제 그 쇼핑몰의 CEO와 펼쳐지는 뭐 로맨스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힐링 무비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간단하죠? 사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고편을 듣고 오셨겠지만 네. 우리는 아까 오프닝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영화 소개하기까지 그 사이에 박 기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 불금 아닙니까? 네. 불금 9시인데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네.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요. 네. 먹고 살기 힘들죠. 네. 네. 어쨌든 여러분은 예고편을 듣고 오셨고 지금 영화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네. 이 영화는 박 기사가 설명한 것처럼 사실 어떤 회사의 열정적인 CEO가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면서 회사를 키우고 있고, 또 여자 CEO다 보니까 이제 가정사에서 여러 가지 치이는 것들도 있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은 이제는 이 사람이 100%를 발휘해도 사실상 자기가 역할을 다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과부하가 된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네. 능력 밖의 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 노인 인턴이라고 하는 시니어 인턴을 뽑게 되고, 그 시니어 인턴으로 보게 된 이 70세 벤에 의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이 CEO가 변화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요? 꽤 많죠. 네. 나이 든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공간 자체가 변화한다, 집단 자체가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은 많습니다. 네, 어디서 이야기 본 많습니다. 듯한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이런 영화를 설득력 있게 상쾌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했을 텐데, 그렇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음. 네, 특히 저는 이 영화가 중반부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전반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같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얘기죠. 네네. 벤이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벤이 그 건물 자체, 지금 이 CEO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홈쇼핑인가요? 의류 홈쇼핑 같은 거죠. 엄청 커진 인터넷 쇼핑몰. 네,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 인터넷 쇼핑몰이 지금 산 그 건물에 원래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던 거죠. 인쇄 공장. 네, 인쇄 그죠? 공장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부사장. 부사장? 네. 네, 다 틀리네요, 오늘. 그 부사장까지 했다고 하는 그 벤이 딱 인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매우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자체도 상당히 성장 드라마가 재밌어요. 영감을 계속 주고, 변화를 주고, 이 젊은 CEO의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한마디 말로, 한 번의 행동으로 딱딱 깨우쳐주는. 그런데 후반부는 갑작스럽게 이 여자의, 이 CEO의 개인적인 드라마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죠. 너무 네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삼천포로 제가 볼 때는 좀 빠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뭐 이런 영화를 만들 때는 물론 그 스토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만큼 이게 설득력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이 영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딱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우리 옆집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네. 엄마가 주변의 어머니들로부터 약간의 뭐 시기 아닌 시기 질투를 약간은 느끼는, 예, 이런 모습이나 뭐 다양한 모습들에서 굉장히 이루어질 수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그 주는 쪽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워킹맘과 그 전업주부가 약간 갈등 아닌 갈등이 그렇죠. 보이는 그 네. 대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저는 인턴이라는 제목부터 최근에 화두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화두인 그런 인턴이라는 걸 제목으로 쓸 만큼 그렇게 영화가 각을 잡고 나왔으면 상당히 뭐랄까요?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일종의 판타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가 예를 들면 요즘에 워킹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는 이 영화 속에서의 남자가 오히려 전업주부를 하고 그렇죠. 여자가 밖에서 CEO로 활동하는 이 모습이 저는 약간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점들이지만 그걸 너무 영화화시키지 않았나.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판타지네요. 네. 제 판타지입니다. 아, 좋다. 네, 제 판타지입니다. 네. 네, 와이프가 돈을 벌어오고, 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요. 네, 판타지네요. 네. 맞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쭉쭉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근데 제가 볼 땐 과연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자면은 네. 25명에서 시작한 회사가 네. 2년 만에 220명이 됩니다. 그렇죠. 네.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더구나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그렇죠. 게.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원래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뭐 투자도 많이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건상은 이런 거는 좀 힘들죠. 네. 전 그런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이 영화가 좀 너무 판타지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번갈아 가면서 생각이 났던 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뒷이야기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거기서 이제 애네서웨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나온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이제 쇼핑몰을 차린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남편은 그 사이에 요리하는 거 까먹고 백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남자도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면 바뀐 거죠. 그때 요리사였고 이번에 마케팅하는 분이고. 네, 다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네. 쇼핑몰에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비정규직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CEO가 되는 드라마틱한 네.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N 회사가 옷 입는 센스가 코디가 분명히 입혀줬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옷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모습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왔던 장면이랑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게 전편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이제 겹치더라고요. 네. 아, 근데 N에서의 참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인형처럼 생겼죠? 저는 네. 중간중간에 마네킹 세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만큼 굉장히 신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옆모습 이런 게 네. 눈알이 빡 크고 하니까 네네. 이게 그 인형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느낌이 연기한다는 있어요. 느낌이 안 들고 네네. 예, 그냥 인형 세워놨구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참 볼 때마다 좀 신비하게 좀 그 느껴지는 배우인 것 같아요. 미국 영화를 봐도 비슷하게 생긴 배우조차 없을 정도로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독특하게 생겼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인형같이 예쁘게 생긴 거고 이 영화에서 본 거랑 예전에 제가 봤었을 때 러브 앤 드럭스인가요? 네네. 네, 그 영화에서 N에서에게 나오죠. 제이크 질렌날이랑. 네. 그래서 거기서 봤던 모습이랑 또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저는 이 배우는 괜찮다 외모적으로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판타지적으로 느껴지긴 했지만 전반부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 재밌음의 상당 부분을 결국은 그 신선함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신선함이냐면 뻔한 조직이죠. 그게 상당히 활달한 분위기에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의 IT 회사 같은 느낌으로 뭐 상당히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잖아요. 무슨 기뻐할 일이 있으면 종을 치고 막 말을 하고 부서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층 전체를 터버렸다든지 상당히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기업인데, 중요한 건 또 사장방도 없어요. 네. 그리고 사장이 자전거를 타고 막 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고 그래서 막 노인분들이 거기 면접을 보러 오는 것도 상당히 재밌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NSOA의 비서 같은 개념으로 들어오게 돼. 비서도 아니죠. NSOA한테 딸려있는 인턴. 그리고 그 인턴이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인간적인 유대를 쌓게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게 될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를 되게 조마조마하거나 주의 깊게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중반부까지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저는 그 중반부까지는 역시 낸시 마이어스의 영화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중반부까지는 말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후반부부터가 사실 너무나 무너뜨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불륜이라는 너무나 과격한 소재를 갑자기 끌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한 2번 정도 로버트 드니로가 연설을 해요. NSOA한테 연설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하는 거죠. 뭐 남편이 바람을 핀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NSOA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손수건 주면서 네 말이 맞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바쁘고 충실하지 못하고 해서 바람을 핀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다 라든지, 뭐 이런 류의 교훈적인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딱 NSOA가 듣고 싶어하는 조언이죠. 그렇죠. 저는 그 과정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인 낸시 마이어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로버트 드니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장면들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전업주부들과 그 다음에 NSOA, 그러니까 워킹맘이 약간 대립하는 분위기가 몇 번 있었고, 그게 나중에 대신 아이를 데려다 주러 로버트 드니로가 자기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가거든요. 가서 그 여자들을 만나는데 너무 세게 말을 해요. 그 전업주부들한테. 아,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질 만큼, 제가 볼 때는 무례하게 느껴질 만큼. 근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게, 네. 저희가 영어 해석을 자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자막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네. 이 자막하는 사람의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영어를 못하고 그 자막, 한국어로 봤기 때문에 참 아쉬워요, 그게. 네. 제가 자체 필터링 해갖고 자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그분이 그 언어를 다 달리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데 빨리 구글 번역기가 어떻게 나와줬으면 좋겠고. 네. 네.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제 가니까 거기서 옆에 아줌마들이 그래요. 그 혹시 할아버지세요? 애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희 이제 줄스, 이제 여자 이름이 줄스잖아요. 자기 네. CEO가 줄스 그 인턴입니다. CEO 대표 인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인턴 모시기 힘들지 않아요? 참 까칠하고 깐깐하다고 그 소문이 났던데.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아니 그것 덕분에 성공한 CEO가 되신 거죠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남자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CEO로 있다는 게, 라고 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계속 이 여자들 전업주부들이랑 비교를 하고 깎아내리는 그렇죠.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 낸시 마이어스가 성공한 영화 감독이지 않습니까? 남자판에서 성공한 여자 영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기도 애들 키우고 막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먼저 겪었던 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인 로버트 드니로의 입을 통해서 가정주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라고 느꼈고, 그 다음부터 영화를 보니까 로버트 드니로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인 낸시 마이어스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이대도 설정을 했던 게 네. 낸시 마이어스 나이대랑 비슷하게 설정이 된 것 같고, 네. 낸시 마이어스가 이제 아기들을 키우고 막 아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테니까 네. 쌓여 있던 거를 풀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네. 근데 제가 이게 거부감이 느꼈던 건 이 캐릭터 때문이에요. 이 캐릭터가 낸시 마이어스가 자기를 반영한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남자에다가. 그렇죠. 예, 정말 달라요. 지금 입장도 CEO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시니어 인턴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가? 좀 설득력이 있는가? 자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엔 너무 자기적이라고 할 만큼 오지랖인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대표하고 갑자기 여행을 가가지고 그 여자 방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쳐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아기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도 뭐 우연히 겹쳐야 하는 상황이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대표를 위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그 대표의 가정사일 수 있는 남편과의 좀 애매한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말들을 해버려요. 대표랑 인간적인 유대감이 과연 그렇게 쌓였나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 영화가 좀 낸시 마이어스가 좀 급한 선택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급격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주위에 조금 보다 보면은 네. 분류는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오는 거지가 않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점은 그렇고 이게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성장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앤해서웨이가 줄스가 전문 경영인을 찾는 거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찾는 이유가 우선 능력 밖에 이제 그 정도로 회사가 커진 거죠. 네. 그 이유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앤해서웨이가 스스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찾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륜이라는 그 컨텐츠를 좀 넣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앤해서웨이가 회사냐 가정이냐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었나.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불륜이라는 소재 때문에 결국은 영화가 재미있는 성장 드라마처럼 그려지다가 결국은 이 불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로 클라이막스가 진행되고 그게 해소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엔딩씬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가 중반까지는 성장 영화였는데 불륜이라는 소재가 등장해서 영화의 톤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급박하게 등장한다는 건 딱 그게 불륜이라는 소재가 중반부에 갑자기 빵 터지면서 영화의 톤이 바뀐다는 측면을 지적한 거였고요. 그 장면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산악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가 중반까지 쌓아온 것을 포기할 만큼 급 전환을 시킬 만큼의 괜찮은 선택이었느냐가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가장 많이 바뀐 게 로버트 드니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조금은 낸시 마이어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바꿔버린 게 아닌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그 벤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얼마나 보수적인 인물입니까?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40년 동안 회사를 다녔어요. 한 회사를. 네.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인수회를 하고 그런 회사. 그리고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분위기의 회사에 출근을 해서 모두가 청바지에 면바지에 뭐 편하게 티 입고 수염도 안 깎고 다니는데 자기는 항상 풀정장을 입고 와요. 이게 편하다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보면은 가방도 네.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 가방을 그렇죠. 들고 다니고요. 손수건을 항상 챙겨서 다니고. 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집에 가서 손수건을 한번 꺼내서 책상에 놔뒀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점만 봐도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수적인 네. 할아버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보수적인 인물이 이 회사에서 적응하는 방식을 보면 이 보수적인 인물의 장점은 많이 드러나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옛날의 그 전통을 지키고 그 멋스러움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쭉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사양산업을 가고 있었던 회사에서 중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질 법한 꼬장꼬장한 그런 무언가들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언가들 그리고 약간 꼰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가 포함해야 하는 것들을 다 덜어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자체가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캐릭터가 또 심지어 앤해서웨이와 엮이면서 조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뭐 심리상담사예요. 정말 보수적이고 착하고 섬세하고 아껴주는 심리상담사예요. 전 그것도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이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말을 할까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근데 늙어서 제가 이렇게 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문득문득 들었어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랑 저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꼰대라고 느끼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네네. 그 젊은 친구를. 뚱뚱이 같이 데리고 사는데 판타지죠. 판타지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내가 꿈꾸는 노인이 저런 건가라는. 안 돼요. 왜요?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왜요? 본인은 소통하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아, 그렇죠. 젊은이들은 저 꼰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차라리 가슴 소통이 아프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가슴 아프다. 근데 이렇게 단정짓는 것 자체가 나도 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사실은 가능하겠죠. 이런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구스 반 산트의 영화 중에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때는 저런 건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인드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서양에서는 이제 아예 프렌즈잖아요. 너무 할리우드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상. 네. 네. 거기는 이제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겠죠. 자기는 뭐 열려있고 젊은 사람들이랑 친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꼰대스러운 경우가 더 많다는 거. 멋있게 늙고 싶다. 네, 멋있게 늙고 싶어요. 미국의 헐리우드에 딱 이런 노년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들 보면 멋있는 배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요. 라스트베가스도 그렇고. 라스트베가스에서도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군요. 네. 그러면은 생각이 문득 든 게 헐리우드 나이 든 배우들 있잖아요. 네네. 남자 배우들 굉장히 어린 여자들이랑 사귀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 마이클 더글러스가 캐서린 제터 존스랑 네. 결혼을 했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30살 차이 나요? 네, 그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와. 뭐 20몇 살은 차이 나길 것 같은데. 네, 그런 배우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소통이 되니까 하는 건데. 꿈 같은 얘기고요. 네, 그렇게 늙어가야죠. 소통이 돼서일까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서가 아니라. 돈도 많기도 하고 네. 소통도 돼야 되고 그렇게 늙고 싶네요. 네. 아무튼 저는 낸시 마이어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 설교 내용 자체도 좀 위선적이라고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과연 이런 불륜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조언을 하는 게 저는 되게 불쾌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뭐냐면 자기 CEO가 그 남편, 가정주부로 있는 남편하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바람을 핀 거였어요. 근데 이 상황이 저는 일단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첫 번째는 CEO가 돈을 잘 벌죠. 그 상황에서. 대표가 돈을 잘 버는데 집에 가정부가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것부터가 무척 자기적인 이런 문제를 만들기 위한 자기적인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상황이라면 자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그런 것부터 그랬고 그래서 이 남자가 필요 이상의 가정적인 상황에서 짐을 지거든요. 유머 있어요. 있어요 가정부. 중간에 대사로 한번 나와요. 대사로 등장하지? 예. 그리고 네. 실질적인 모습은 없었는데 대사로 등장하면서 그 꼬마아이가 그 가정부랑 가기 싫어 그래갖고 로버트 드니로가 대신 그 생일 파티에 데려다주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래도 약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가정부가 있었다면 가정부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필요 이상의 가정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짐이 아니라 그냥 놀고 싶어서 쉬는 거예요, 지가. 이거 너무 해석이고. 그냥 놀고 싶어서 쉬는 거지. 네. 가정부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결국은 바람을 핀 건데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기로는 남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거의 전적으로 자기 혼자 애를 키우고 가정일을 하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가정부는 대사를 통해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모두를 알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예요. 이 벤은 그걸 조언을 할 때 아니 당신이 CEO로 열심히 하는 건 당연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CEO로서 이렇게 밖에서 외부적으로 활동을 당당하게 하는 건 그 전업주부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멋진 일이다. 이 부분은 되게 외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요. 바깥 일 많이 한 남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말이 되느냐. 바람을 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식으로 조언을 하죠. 근데 과연 그렇게 쉽게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영화 속에 부려지는 그 가정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상당 부분 이 여자의 책임이 있다.
여자가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그리고 심지어 자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워커홀릭처럼 그려지잖아요. 밖에서의 일에 너무 충실하고 안에서도 딱 침대에 들어가서 컴퓨터부터 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나 자기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되게 위선적인 조언을 한다, 이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네. 밖에서 바깥일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야. 바깥일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뭐 잘못하는 거는 지탄받아 마땅해. 하지만 바깥에서 일하면서 아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무시하는, 이 캐릭터만 만약에 애네서웨이가 남자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표현을 했다면 욕 많이 먹을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 바꿔서 완전히 워커홀릭이고 집에는 돈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 나오는 영화에서 누가 조언을 하는 거죠. 아니 네가 그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람을 펴? 그건 다 제 잘못이야 라고만 조언을 하는 거죠. 다 이해하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편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편드는 거죠. 편드는 거죠. 근데 영화는 편드는 것처럼 안 그린다는 거죠.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이 벤이라는 인물을 되게 멋진 인물로 만들어 놓고, 전지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고, 이 인물을 편드는 거를 되게 미워한다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이게 일부러 NSA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 호텔 그 침대에 TV 보기 전에 그 과자를 먹으면서 일부러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NSA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일부러 해주는 거죠. 위로로? 네. 그러니까 위로로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뭐 본심이 이랬든 저랬든 상황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70세의 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젊은 그리고 어린, 진짜 딸보다도 어릴 수 있는 그 CEO한테 위로 쪽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NSA가 듣고 싶어했던 말을, 네. 그리고 들어서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자기가 더 심하게, 아니면은 더 그 입장이 된 듯한 억양으로 계속해서 얘기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나이가 많은 노인의 지혜로운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아무튼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일부러 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오지랖스럽게 그 여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계속해서 던져줬다라고 느꼈었는데, 근데 저도 약간 위로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로만으로 해주고 딱 끝나버리는 영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결국은 남자가 와서 빌죠. 그 결말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떠났던 남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 CEO 구하지 마. 나 때문에 CEO 구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선택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NSA가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거는 옳지 않아. 네가 바깥 일을 당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 너는 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집안일을 잘할게.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꼴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결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 폈던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와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는 바깥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집에서 집안일을 했는데, 이 상황에 잘못이 없었고 이게 맞는 거였다. 여자가 그렇게 밖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 희생을 하겠다고 가는 꼴이거든요. 이런 결말로 갈 거라면,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결정적인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위로를 한 거였다면, 그럼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게 성장 영화인가 과연? 중반까지는 성장이었는데 후반부는 그냥 낸시 마이어스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보여준 거지 않나. 이런 거라면 드라마도 뭐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자기 설교다. 라고 저는 느꼈던 거죠. 근데 이게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게,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죠. 근데 역할만 바뀐 거죠. 이 집안에서는 역할만 바뀐 건데, 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엔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성장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CEO잖아요. CEO인데 본인 인생에서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뭐 기사라도 들으면은 뭐 네. 다 흘린 걸로 맨 처음에 뭐 하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인 프라이버시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계속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그 NSA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나의 그 사생활을 더 지킬 것인가,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공적인 회사 일에 무게를 둘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CEO를 영입을 하자라는 부하 직원의 뭐 조언도 있었던 거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 노인의 그 조언 아닌 조언으로 인해서 고민 끝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 다 잡으면서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인생에서의 약간 인턴스러웠던 애네서웨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정직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도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인턴이라는 제목이 노년의 인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CEO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삶에서는 오히려 인턴이었다. 그렇죠. 삶에서는 저 사람한테 배우는 거였다. 그래서 할병아리. 인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정규직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배우는 사람들. 사실 인턴의 유래는 그거죠. 어떤 회사가 자기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인턴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턴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주는 거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인턴인 거죠. 그래서 추가로 뽑아야 하는 인원이죠.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인턴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인턴은 정규적으로 활동하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 못 배워서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안 된, 그러니까 이등병도 안 된 거죠. 군대로 그렇죠. 따지면. 이등병도 아닌 훈련병 존재. 노란견장. 네, 그렇죠. 훈련병이에요. 노란견장. 그 인턴에서 드디어 이제 한 단계 성장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틀은 알겠어요. 근데 낸시 마이어스가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그것보다는 성장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현상 유지로 끝나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아까 박 기사가 사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희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에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는 건 이 남편이 원래는 마케팅 같은 거를 했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는 NSA보다 더 잘 나갔다. 그런데 내가 일을 병행하게 되고 이 사업이 커지니까 나를 위해서 그만뒀다라는 대사가 첫 번째로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자아를 어디서 구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NSA는 바깥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남편은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딸을 키우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자아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에피소드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영화를 만들면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어떤 일어나는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계속 피로해해요.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이런 열등감이 찌든 말도 하죠. 당신은 밖에서 뭐 하고 뭐 하는 걸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딸과 함께 신데렐라를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약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남편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남편이 계속 부담과 희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에서 과연 그런 모습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구도를 계속 이어가기를 선택하는 영화의 결말은 절대 이건 성장이 아니다. 이거는 영화가 성장이 아니라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장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바깥일이 더 낫기 때문에, 집안일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벤의 조언처럼 바깥일이 우월하기 때문에 바깥일을 하는 이 애네서웨이가 집안일을 하는 남편에게 사과를 들음으로써 영화가 끝나는 거는 바깥일을 하는 이 더 우월한 사람이 자기의 우월함을 입증되면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을 만큼의 약간 온건하지 못한 위험한 부분들이 내포된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낸시 마이어스가 이 영화를 정말 앞에 말한 박 기사가 말한 구도처럼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다면 적어도 한두 장면쯤은 남편이 집안일로 정말 행복해하고 행복해하면서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내가 잘못됐어. 그 남자가 지가
일이 이제 피곤해서 네. 마케팅 일이 피곤해서 그만둔 건데 네. 막상 집안일 하려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지. 내 보기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해석이 좀 먹힐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성격이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네. 쉽게 실증 내고 약간 그럴 수 있죠. 에이,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저의 판타지입니다. 네. 난 잘할 수 있어. 셔터맨의 발전형이라고 하죠. 난 잘할 수 있어.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오늘 머리가 좀 안 돌아가고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어요. 중간에 저희가 끊어가는 타임이 있어갖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떠들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끊어가는 타임이 있어서 좀 많이 버벅거리네요. 정리가 안 된 말들도 계속 나오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영화가 보면은 기억이 계속 나는 영화가 또 아니에요. 보면 싹 잊어지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약간 보고 나면 잊혀지는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OST가 또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어떤 노래 나왔죠? 어떤 노래라고 하면 제가 또 불러야 되니까 그건 좀 안 되겠고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영어로 부르는 거를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OST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노래 선택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로맨틱 홀리데이에서도 OST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돌려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음악 선택을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적재적소에 잘 꽂아놓은 것 같아서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OST 음악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좋은 노래가 이 영화에 나왔었구나 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약간 이게 이 영화가 온건하지 못하다, 도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온건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가정주부 씬도 그 일을 하는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그 여자의 측면에서 가정주부들을 약간은 매도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약간의 적대의식도 보이고. 그러니까 물론 그 여자들이 먼저 영화 속에서는 함부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응징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그렇죠. 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주부라는 어떤 지위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또 이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여자를 대표하고 있는 구도기 때문에 이쪽에 입을 빌려서 그쪽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모습이 또 온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온건하지 못함이 이 영화 속에서 되게 많았다, 잦았다. 그렇게 약간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랑 그 드라마적인 요소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애네 서웨이가 사실은 완벽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처음에는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일일이 받고 또 가서 포장하는 것부터 알려주고 되게 열성적인 CEO처럼 나오는데 알게 되니까 완전 허당이잖아요. 그럼요. 막 그 자기 운전면허 없으면서 운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막 집에서 이제 진짜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뭐냐면 여자가 문자를 잘못 보내는 씬이 있어요. 자기 엄마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를 엄마 욕을 해서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실수로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빚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인턴 3명 정도가 가가지고 그 컴퓨터 엄마 집에 가서 컴퓨터를 훔쳐놓은 씬이 그렇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이야기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도 그거는 좀 뜬금맞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 제일 웃기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보면은 사실 되게 재미가 있죠, 영화가. 유쾌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엄마랑 딸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기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나중에 딸이 똑같이 우기잖아요. 네. 공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베니 하는 말이 다 맞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유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은 온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밖에서 이 영화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나요? 뭐 앞서서 다 얘기는 한 것 같고요. 올해 보면은 이제 약간 클래식함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 킹스맨을 봐도 옛날의 클래식함이 굉장히 멋스럽게 나왔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클래식함의 멋이 네.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손수건을 들고 출근을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사가 돼야죠. 예. 낸시 마이어스 공화당 지지자라는데 저는 한 표 행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영화 보면서.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굉장히 좀 어수선할 수 있는 이번 방송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머리가 잘 안 들어가네요. 예, 머리가 잘 안 들어가고 뒤에 지금 저희가 방송이 남아있는 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급박하게 하다가 많이 엉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넘어가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추천입니다. 오랜만에 봤던 좀 말 그대로 힐링되는 영화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 영화 봤을 때 그 연속으로 2편을 봤어요. 인턴을 보고 15분 뒤에 메이즈 러너를 봤거든요. 스코치 트라이얼. 예, 메이즈 러너를 봤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죠.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예,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요? 이 집에 갈 때 약간 찝찝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치 트라이얼이 더 찝찝해요? 메이즈 러너가? 이거는 뒤가 깔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힐링 영화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본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따뜻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엔돌핀이 좀 돌기도 했는데 네. 메이즈 러너 딱 보고 나서 좀 가라앉았죠. 네.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그만큼 약간 힐링스러운 영화였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추천하고요. 추천사로는 진짜 어른이 주는 위로의 손수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른이 주는 위로의 손수건. 네. 네, 분명히 힐링 영화적 요소가 있고.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불편함이 사실 되게 컸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불편함이 컸는데 이렇게 온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함은 그렇게 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영혼이 별로 찝찝함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어요. 찝찝함이 남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요가하면서 끝나는데 뭐 찝찝함이 남게 벌써요. 네. 그 요가 맞나? 요가하면서 끝났어요? 그런 것도 요가 아닌가? 어떤 그 거요? 언덕에서 할아버지가 결근하잖아요. 네. 결근해가지고 파룬궁 그런 거 주스가- 태극권 같은 거 하는 거? 네, 찾으러 가잖아요. 그게 태극권인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태극권 덩실덩실 춤추는 느낌으로. 그래서 끝나는데 뭐 여운이 남을 게 뭐 있어요. 그게 거기서 끝났네. 나는 안고 끝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죠. 네. 네. 이제 찾으러 갔었군요.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보말입니다. 보말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찝찝함은 크지 않았고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리고 중반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보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클리셰나 전형적인 것 속에서도 낸시 마이어스가 딱 다룰 줄 아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잘 다루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영화를 매끄럽게 잘 끌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장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배우 자체가 워낙 짱짱하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생각을 들었는데 앞서 말한 그 로맨틱 홀리데이에서도 이제 노인이 등장하는데 네. 노인이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죠. 감독님의 특징이네요. 이 감독이 상당히 보수적인 느낌이 든다니까요. 노인의 가치, 좋은 보수죠. 어떻게 말하면 노인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주로 남성적인 그런 부분들의 이 감독이 여자다 보니까 이거 약간 확대 해석될 수 있지만 여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남자들이 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하는 그것들이 더 낫다라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예를 들어 가정주부들에 대한 것 약간 낮게 보는 느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외국인이나 타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타자잖아요. 젊은이랑 늙은이를 가리는 것도 타자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랑 그 워킹맘을 가리는 것도 타자고 이런 다른 시선들이 나오는데 그 타자에서 약간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걸 가르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걸 포용하면서 영화를 화해를 시키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또 하나의 밖에 있는 것들은 영화 속에 잘 안 등장하는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스러운 남자나 남성스러운 여자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성공한 CEO라도 되게 남자답진 않잖아요. 여성적인 특성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이민자들 이런 것들이 회사에 또 많이 안 보여져요. 거의 없다시피. 뭐 장애인들 당연히 안 그려지는 다른 영화에서 안 그려지는 경우 많겠지만 이 감독 영화에는 유독 안 등장할 것만 같다. 여러 가지 뉘앙스적인 모습에서. 아, 영화를 보니까 주연으로 흑인이 맡았던 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 확대 해석입니다, 여러분. 확대 해석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제가 많이 느끼는 어떤 보수, 흔히 멋있게 보이는 보수들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확정해 놓고 그 세계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구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화해를 이끄는데 그 속에서의 다름을 구분 짓죠. 구분 지으면서도 화해를 시키긴 하는데 그 밖에 있는 다름은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극단적인 경우에 좀 센 경우엔 동성애자들, 이 외국인 이민자들, 막 포용할 수 없는 난민들, 막 이런 경우에는 진짜 완전 적대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로맨틱 코미디를 볼 때마다 아, 이 감독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뉘앙스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찐따 같은 백인들은 나와요. 그래서 그 찐따 같은 백인이 성실한 백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다 이런 건 나오죠. 근데 다른 경우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개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고 이제 곽 기사님 오시면 네네. 네, 다음 방송 진행해 볼까요?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네. 다시 업로드 될 방송을 지금 녹음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예, 저희는 조금 타임을 갖고 쉬는 타임을 갖고 네. 다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잘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게 얼마 전에 엄청 그 긴 장문의 댓글도 남겨주셨던 분인데 시네마 홀릭님. 네, 이분 정말 댓글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반응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저희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주세요. 네. 저희 지쳐 쓰러지기 전에. 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취향 존중자님도 옛날에 많이 달아주시다가 그렇죠. 요즘에 옛날에 안 나타나세요. 예전에 많이 기억났던 뭐 아이디들이 있었는데 네. 예. 뭐 라데시마요? 뭐 라데시마님도 있고 아무튼 몇몇 분 계셨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횟수가 줄어든 느낌이 나서 네. 올드 팬들 분발해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드는 맞는데 팬이 맞는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계속해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